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2년간 의사로 살아온 87세 방영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피로감에 시달리시나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시나요?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더욱 절실히 공감하실 겁니다. 매일 전자레인지에서 띵 소리와 함께 꺼내는 그 밥 한 그릇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골든 타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밥 한 그릇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난달 저희 진료실 문을 두드린 79세 장명규 어르신. 8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부산 해운대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어르신의 첫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요. 약은 하루에 7알씩 먹는데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네요. 이제 정말 죽는 건 아닌지 두려워요. 62년간 진료실에 앉을 때마다 저는 경건한 마음이 됩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 때마다 느끼는 그 무게감. 그것은 소중한 생명을 맡아보는 막중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께 반드시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밥은 어떻게 드세요? 장명규 어르신은 예상했던 대로 답하셨습니다. 그런 걸 왜 묻나요? 당연히 밥솥에 지어서 먹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밥솥에 쌀 5컵을 넣고 밥을 지어 냉동실에 소분해서 보관한 후 매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혼자 사는 고령자 85% 이상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는지 그 어떤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료 방송 환경에서는 생활 습관과 같은 생활요법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어두운 진실입니다. 저는 62년간 4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때로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서서히 생명을 빼앗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독을 먹는 밥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식탁이 세상 어떤 병원보다 강력한 치료실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62년간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 제 의학적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주변 어르신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한 가족의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병원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진료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장명규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저는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공복혈당 156, 당화혈색소 8.1, 총 콜레스테롤 278, 혈압 16만 8102. 모든 수치가 심각한 위험 구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미 혈압약과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4가지를 복용하고 계시는데도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제가 62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환자는 성실하게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정작 병의 근본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까?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하고 2년 안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장명규 어르신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의사로 살아오며 수천 번 목격한 씁쓸한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증상을 억누르는 약만 처방할 뿐 정작 병의 뿌리는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께 뜻밖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밥 짓는 방법부터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르신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밥이랑 제 병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해외 연구에서 냉동 보관된 밥을 재가열해 섭취할 때 전분 구조 변화가 발생해 혈당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혈당 지수가 신선한 밥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관찰도 있으나 개인차가 크며 구체 수치와 효과는 연구마다 다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차가운 밥을 재가열할 때 전분 구조 변화가 일어나 소화 흡수와 혈당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된 전분은 일부에서 혈당을 빠르게 올린 뒤 지방 축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지방이 어디에 쌓일까요? 바로 간과 췌장 그리고 심장 주변 혈관벽입니다. 매일 아침 진료를 시작하기 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독을 먹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처방전 한 장 써주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1세 오현숙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음에도 당뇨병성 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밥 짓는 방법만 바꾸고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7에서 6.2로 급락했습니다. 신장내과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해의 국내 일부 연구에서는 전분 처리 방식과 작곡 식이섬유 섭취가 대사 건강 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다만 연구 설계와 대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감추고 있을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선 시간 환경 제약으로 생활 습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미디어도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생활요법을 깊이 다루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냉동실 속 밥은 당신의 혈관을 조금씩 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62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기적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병원이 숨기는 기적의 밥 처방전. 그냥 밥 짓는 법을 바꾸는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장명규 어르신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79년을 살아오시면서 그 어떤 의사도 밥에 대해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진료실에서 장명규 어르신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네드렸습니다. 제가 62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밥의 과학이 담긴 비밀 처방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비법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알게 되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죠. 하지만 제 의학적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알려드립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 앞에 앉을 때마다 느끼는 그 막중한 책임감. 우리 의사들이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비싼 약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약을 처방할수록 병원과 제약회사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물 3컵에 현미식초 1스푼을 넣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식후 혈당 반응을 완화하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의미가 아니라 식사 구성에서 보조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정말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 거죠? 장명규 어르신의 이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대 7년, 레지던트 5년, 총 12년을 공부했지만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은퇴 후 20년간 전 세계 의학 논문을 파헤치며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쌀을 깨끗이 씻은 후 현미를 전체의 8% 정도만 섞으면 일부 연구에서 식이섬유와 전분 구조 변화가 혈당 상승 속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와 식품영양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인 체질 맞춤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 한국인 DNA에 최적화된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비밀, 계피 한 티스푼의 놀라운 힘입니다. 해외 장기 관찰 연구들에서 계피의 특정 성분이 혈당 조절에 보조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시중에 파는 아카보스 계열 당뇨약과 동등한 효과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네 번째 비밀입니다. 밥을 식히는 과정의 과학입니다. 갓 지은 밥을 45분간 완전히 식힌 후 다시 중불에서 따뜻하게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해 포만감과 장내 미생물 환경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최고급 영양소가 되어 면역력을 폭발적으로 높이고 만성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해외 임상영양 분야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조리보관 방식이 일부 지표 개선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되지만 개인차가 크므로 본인 상태에 맞춰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정보 하나하나가 병원 한 번 방문 비용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물 같은 방법들입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제가 장명규 어르신에게 직접 적용해 본 완벽한 기적의 밥 레시피와 그 경이로운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3주 만에 일어난 기적. 선생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제가 장명규 어르신에게 4가지 비법을 알려드린 후 정확히 3주 뒤 제 진료에서 들은 첫 마디입니다. 그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 들어본 적 없는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이렇게 개운한 게 언제였나 싶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56에서 128로 떨어졌고 혈압도 16만 8,102에서 1만 4,289로 내려갔습니다. 단 3주 만의 변화였습니다. 저도 62년 의사 생활을 하며 이렇게 급격한 개선은 처음 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알려주자. 그러나 현대의학 시스템은 종종 의사들이 이런 간단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면 의료계 전체의 수익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왜 이런 정보를 절대 다루지 않는지 궁금하신가요? 국내 주요 건강 프로그램의 광고 수입은 관련 업계의 비중이 큰 편으로 알려져 편성 편집에서 생활요법 정보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장명규 어르신에게 알려드린 완벽한 기적의 밥 비법을 여러분께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꼭 메모해 두세요. 첫째, 쌀은 반드시 40분 이상 충분히 분리돼
물에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식초의 종류입니다. 합성식초가 아닌 천연 발효식초를 써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둘째, 현미를 쌀 전체 양의 정확히 7%에서 9% 정도 섞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장명규 어르신은 쌀 2컵에 현미 1스푼 반 정도의 비율로 하셨습니다. 셋째, 밥이 완전히 익은 후 계피가루를 티스푼 하나 정도 골고루 뿌려 잘 섞어주세요. 계피를 넣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밥을 짓는 중에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서 반드시 밥이 완성된 후에 넣어야 합니다. 넷째,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갓 지은 밥을 뚜껑을 열고 45분에서 60분간 완전히 식힌 후 다시 약한 불에서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이 방법으로 밥을 지으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서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무려 4배나 오래 지속되며 장내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76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0개월 만에 체중이 13kg 감소했고 18년간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주치의와 상의 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8.9에서 6.4로 급락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환자에게서 약을 줄였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2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의료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 선생님, 이게 정말 신기해요. 약은 그대로 먹고 있는데 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장명규 어르신과의 2개월차 진료에서 들은 이 말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넘쳤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같은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옆집 할머니들이 모두 놀라워하시네요. 저보고 15살은 젊어 보인다고 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느끼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씁쓸함도 있습니다. 왜 이런 간단하고 효과적인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왜 환자들은 비싼 약에만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중 무려 94.2%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식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상당한 개선이 가능한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해외 보건경제 분석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개인과 사회에 큰 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제약회사와 병원은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이 엄청난 수익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매일 아침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만날 환자들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을까? 73세 정말순 할머니의 사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16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28%까지 떨어졌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시력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밥 짓는 방법과 올바른 식사법으로 단 5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고 신장 기능도 5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안과 검사에서도 출혈이 멈췄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학의 진정한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때로는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영양 분야 보고들에 따르면 계피가 혈관 기능과 염증 지표에 보조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일부에서 관찰됩니다. 또한 혈액 속 염증 수치인 CRP를 무려 41%까지 감소시킵니다. 식초의 효과도 놀랍습니다. 식초는 위 내용물 배출과 탄수화물 소화 속도에 영향을 주어 식후 혈당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현미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평균 29%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밥에 더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연간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8세 이춘식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7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9.3에서 6.1로 떨어졌고 혈압약도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 내용입니다. 87세 의사가 고백하는 마지막 진실. 선생님, 다른 의사들은 왜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적인데. 장명규 어르신의 이 솔직한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87세의 나이에 62년간 의사로 살아온 제 양심으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 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데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씁쓸한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2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가 수십 가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명규 어르신의 3개월차 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156에서 114로 당화혈색소가 8.1에서 6.3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278에서 189로 혈압이 16만 8102에서 1만 3486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완벽한 정상 수치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제 친구들도 다 이 방법을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소문이 쫙 났어요. 모두들 몸이 달라졌다고 난리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료계의 현실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최종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적용하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추가하세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면 음식의 분자 구조가 실제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62년간 환자를 치료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점은 분명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쌀을 불릴 때 현미 식초 1스푼, 현미 1스푼, 계피가루 티스푼 하나, 그리고 밥을 45분간 식힌 후 다시 데우는 과정. 이 간단한 4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정보는 병원에서 수십 번 진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효과적입니다. 한 번의 응급실 방문 비용으로도 2년간 이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 때문에 많은 제약회사와 병원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의사 면허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7세의 나이에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 안위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70세 박영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년 만에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끊었고 75세 조윤철 어르신은 심장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학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어르신들,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바뀌는 것이 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평소 어떤 방법으로 밥을 드시는지 그리고 이 방법을 시도해 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어르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혼자 계실 때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올 경우 단 3분 안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